안녕하십니까. 뉴스 인면을 파헤쳐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구길입니다. 러시아가 겨우내 교착을 깨고 대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런 진단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30일 남부도시 오데사에서 열렸던 이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거대한 복수를 갈구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미 시작된 것을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복수는 러시아의 전쟁 초반 패퇴에 대한 안갚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부 패퇴를 동부에서 만회하려고 대규모 전사 부상을 개의치 않는 물량 공세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 러시아가 날마다 더 많은 정규군을 투입하고 있는데, 특히 이 바그너 그룹 용병들에게서도 병력 증가가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군사안보 당국은 러시아가 올해 봄쯤에 대반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에 귀띔을 해왔었습니다. 이에 앞서서 올렉시 다닐로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회의 서기, 그러니까 사무총장격인데요. 이 서기는 지난 1월 31일 스카이뉴스하고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최대 규모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능한 모든 것을 결집해서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한 훈련과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다닐로 서기는 특히 러시아가 침공을 개시한 작년 2월 24일처럼 우크라이나의 남쪽과 북쪽과 동쪽 세 방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면 공격을 벌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런 공격을 전쟁 1주년 기념일인 당일에 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다닐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2, 3주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닐로는 이런 대공세에 지난해 9월 푸틴의 동원령으로 징집된 군 장병 32만 명 가운데 약 절반 정도가 되는 16만 명 정도가 투입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번 전쟁 들어서 가장 격렬한 전투가 조만간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닐로 서기는 이어서 물론 아주 어려운 시기를 버텨냈지만 최대 규모의 전투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런 전투가 올해 2, 3개월 안에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시기가 전쟁의 결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닐로 서기는 바로 이런 관측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절실하게 무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다만 스카이뉴스는 이 다닐로 서기의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2월 24일에 맞춰서 공격할 정황을 서방 정보 당국이 아직 포착하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스카이뉴스는 그러면서 이 동원령으로 징집된 32만 명 가운데 16만 명이 이미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측 최전선에 투입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지난 1월 27일 크렘린궁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가지고 러시아가 현재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계속 통제할 수 있게 해줄 자체 휴전안에 동의하도록 이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이 압력을 가하면서 동시에 몇 달간의 지상전 패배 후에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대규모 공격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 참전 러시아군 사상자가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 다른 어떤 분쟁의 희생자보다 더 많은 수만 명 규모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추가로 투입하면 지금까지의 패배를 뒤집고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의 대공세가 이르면 2월이나 늦어도 3월에는 시작될 것이고 올 봄에 병력 충원을 위한 새로운 동원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블룸버그의 진단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과 유럽이 약속한 주력 전차들을 제공받기 전에 러시아군의 공세가 시작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프랑스로 이주한 러시아 정치 전문가인 타티아나 스타노바야는 이 푸틴은 전쟁 진행 상황에 대해서 실망했지만 자신의 목표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는 그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더 길어지고 더 피비린내 나며 모든 사람에게 더 나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러시아는 어떤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공세를 단행하게 될까요? 영국의 가디언지는 지난 27일 이번 충계 대공세는
러시아의 총참모장인 말레리 게라시모프가 직접 지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공세는 동부전선의 사실상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봤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대공세 초점은 지난 몇 달 동안 치열한 공세를 펼쳤던 동부전선에서 격화될 것으로 봤습니다. 또 지금 러시아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서 사활을 건 전투가 벌어질 겁니다. 특히 용병인 바그너 그룹이 집중적으로 이 지역에 투입되면서 루안스크와 도네츠크의 완전한 점령을 시도하게 될 겁니다. 그 시도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푸틴의 입장에서는 다른 곳은 몰라도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전 지역을 점령할 수 있다면 전쟁의 명분을 챙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강의 주력 부대를 이 지역에 투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남쪽 지역은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수복해야 될 중점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크림반도의 해방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전략적 전투가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크림반도 수호를 위해서 이미 점령한 지역을 지키기 위한 방어 전략에 치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군은 특수부대인 제80 북극 여단을 이 지역으로 파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만큼 이 지역 방어를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군사지원 패키지를 통해서 해상 전력을 보강하면서 이 지역 반격 작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북쪽 지역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벨라루스 군대의 참전 여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러시아하고 벨라루스의 군사적 밀착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 이번 충계 대공세에 벨라루스도 함께 우크라를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통해 남하하면서 침공했던 지난해 2월 개전 상황을 기억하는 우크라이나로서는 경계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독일의 DPA 통신 등에 따르면 8천에서 1만여 명의 러시아군이 벨라루스에 주둔 중이고 이 벨라루스 군하고 함께 시가전 상황을 가정한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국경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까지 거리는 90km 정도에 불과합니다. 키이우 방위 책임자인 올렉산드르 파블루크 중장은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북부 접경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장벽을 세워뒀다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벨라루스의 참전 가능성만으로도 전력을 배치해야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서방의 분석가들은 벨라루스가 직접 참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우크라이나군은 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러시아가 노리는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군의 전력 분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카이뉴스는 러시아의 충계 대공세에 맞서기 위해서 방어를 중심으로 한 역공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닐로 서기도 우리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그 계획은 분명하다. 영국, 미국 등 주요 파트너 국가에도 감추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계획을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닐로 서기는 또 우리 싸움을 지원하는 국가들이 최대한의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전 세계 지원을 등에 업고 있다. 분명히 승리한다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충계 대공세를 준비하는 러시아가 승리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가디언은 미국과 유럽의 정보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지난해 가을 30만 명의 추가 병력을 동원했음에도 대대적인 새로운 공세를 펼칠 자원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욱이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은 지금까지 레드라인으로 여겼던 주력 전차에다가 장거리 미사일까지 지원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사 전문가들은 푸틴의 꺾이지 않는 전쟁 의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항전 노력,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등이 치열하게 대치하면서 이번 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 때와 유사한 장기간의 소모전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친정부 성향의 러시아 띵크탱크인 국제문제위원회의 이 안드레이 코르투노프 위원장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한 우리는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소모전을 보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양측 모두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믿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푸틴이 시도하는 충계 대공세에서 러시아군이 변변한 전과를 올리지 못한다면 크렘린궁 내에서도 푸틴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대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러시아의 충계 대공세는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충계 대공세를 푸틴의 최후 카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